전기자전거를 사야만 하는 이유 첫 번째, 전기자전거는 기상 여건에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완전히 안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날씨는 아열대 기후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요소가 자전거 라이딩을 많이 방해합니다. 특히 3월달 되면 시작하는 미세먼지의 공습이 시작됩니다. 전기자전거는 미세먼지에 안전한가?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 자전거 대비 전기자전거는 미세먼지에 상당히 안전한 편입니다. 일반 자전거는 호흡량이 한 3배 정도 늘어납니다. 3배면 미세먼지를 3배를 많이 흡입하게 돼서 오히려 운동을 많이 하면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전기자전거는 힘을 세게 이렇게 토크 페달링을 하고 페이저스 페달링을 하지 않으면 호흡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육 운동을 하는 거라서. 그런 경우에 이런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호흡량을 그렇게 많이 늘리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마스크로서 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미세먼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탈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여름에 한번 생각해 주시고 30도가 넘을 때 고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자전거는 30도가 넘어도 충분히 라이딩이 가능합니다. 30km, 25km 속도로 달리면 25km의 바람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 더위 자체가 달릴 때는 덥지 않습니다. 멈추면 대신 더워지겠죠. 전기자전거는 온도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그리고 한겨울에 추울 때도 일반 자전거보다는 전기자전거 타기가 더 유리합니다. 두꺼운 옷을 껴입고 페달링을 좀 적당히 하면 땀을 많이 흘리지 않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는 기후 조건에 영향을 덜 받아서 아마 일반 자전거보다는 2배 정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자전거는 기후 여건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 바이크는 언제나 즐거운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의사들이 권장하는 운동은 가장 좋은 운동은 맨손 체조입니다. 맨손 체조만큼 우리 몸에 골고루 큰 운동을 시켜줄 수 있는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근데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 재미없는 운동을 10분, 1시간 하라면 그 자체가 고역이 됩니다. 근데 전기자전거는 어떤 운동보다 재미있는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의 강도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즐거운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멀리 라이딩을 나가서 체력이 고갈돼서 집에 돌아올 에너지가 남지 않아도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편하게 집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는 항상 즐거운 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로 전기자전거는 항상 즐거운 운동이 가능하다. 세 번째, 전기자전거는 경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전기자전거 가격이 얼마인데 경제적인 도움이 될까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기자전거 자체는 가격 초기 도입 단가는 비싸지만 실제로 이 전기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서 운동수단으로서 이용할 때 경제적인 효과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중에 가장 저렴합니다. 성인 한 명을 1km 움직여줄 수 있는 에너지 비용은 단돈 1원입니다. 약 12W 정도니까 지금 전기료를 계산하면 1원 정도의 비용으로 1km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페달링을 더 열심히 할 경우에 0.5분이 될 수 있고 0.1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동수단 중에 가장 에너지 효율이 좋은 것이 전기자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 자전거를 하다 보면 기변병이 오게 됩니다. 자전거를 바꿔야 되고 더 가벼운 자전거로 가고 싶은데 전기자전거는 무게에 그렇게 아주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기변병으로 돼서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투자하지 않고 한 개로 끝까지 본전을 뽑으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얘기입니다. 전기자전거를 타는 것만으로서 환경운동가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은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그린피스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현금을 내는 것도 환경운동이 되겠지만 나 하나부터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전기자전거를 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환경운동이 됩니다. 아까 처음에 3번에서 얘기했듯이 에너지 비용이 자동차 대비 1%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면 1%의 에너지로 똑같은 거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전거를 타는 것만으로, 이 바이크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환경운동가로서 충분히 실천하는 환경운동가 됩니다. 다섯 번째,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것 자체로, 전기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자체로도 충분히 힐링이 됩니다. 아침에 교통지옥에서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거나 지옥철에서 온몸에 힘을 다 빼는 것보다 전기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거 해보십시오. 하는 자체가 힐링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도 있고 막히지 않는 도로를 시원스럽게 내 마음대로 출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좀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밟으면 되고 시간에 여유가 되면 좀 더 돌아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 자체가 힐링입니다. 그리고 전기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아침에 출근 시간이 기다려주고 퇴근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힐링에 가장 좋은 요건을 갖추는 것이 전기자전거. 6번째 얘기. 전기자전거는 나이와 체력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 전기자전거 동호회 카페에서 저희가 설악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설악산을 간 멤버들이 20살 젊은이부터 70살 큰형님까지 같이 라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전거로는 체력 차이가 많이 나면 같이 라이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자전거는 과학의 힘을 이용해서 체력의 모자란 부분을 전기 힘을 보충해주면 본인의 체력하고 상관없이 같이 라이딩을 즐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최고의 고령 라이더는 전기자전거 라이더는 96세, 98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셔도 충분히 장거리 라이딩이 가능해서 어떤 교통수단보다 어떤 운동기구보다 나이를 초월해서 즐길 수 있는 레저 스포츠 수단입니다. 7번째, 생활에 활력소가 생깁니다. 물론 출퇴근에도 물론 가능하지만 이 전기자전거를 이용해서 여행이나 산책, 사진 촬영 등에 이용했을 때 어떠한 교통수단이나 어떠한 도구보다 더 좋은, 더 많은 얘기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에서 이 전기자전거를 이용해서 더 많은 생활의 활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우시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8번째 얘기입니다. 전기자전거는 출퇴근이나 레저용은 물론 화물 운송용으로서 교통수단은 물론 화물 운송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데밍 커넥터 많이 하시는 거 아시죠? 가장 효율적으로 많은 수입을 올리기에 어떤 교통수단보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전거는 체력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루에 많이 일을 하고 싶어도 체력이 고갈되거나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전기자전거를 이용해서 데밍 커넥터나 아니면 소화물 운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면 들어간 인풋 대비 아웃풋이 가장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소화물, 특송, 우편 배달부들이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그런 시대가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9번째 얘기입니다. 전기자전거는 어필의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전기자전거로 산악 라이딩을 한번 해보신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요즘은 아마 NTV를 타고 산에 가시면 이 바이크 타시는 분이 반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르막을 일단 올라가야지 즐거운 다운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자전거로 올라가면 올라가다가 지쳐버립니다. 하루에 귀한 시간을 내서 4시간 정도 라이딩을 한다고 볼 때 일반 자전거로 가져가면 한 번이나 2번 할 것을 이 바이크를 이용하면 3번, 4번, 5번도 라이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려가는 짜릿함을 2배, 3배 더 맛볼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우시면 전기자전거 타고 산에 한번 가보십시오. 많이들 나와 있습니다. 이미 대세는 전기자전거로 가고 있습니다. 10번째 얘기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얘기고 꼭 강조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전기자전거 위험할 거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물론 안 타보신 분들이 얘기입니다. 전기자전거는 절대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자전거가 등록이 될 수 있는 요건. 자, 전기자전거 첫 번째 요건, 속도가 25km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25km 이상 속도 가면 전력이 차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중량이 30kg가 넘지 않아야 됩니다. 토탈 중량 30kg가 넘지 않는 일반 자전거 형태의 무게를 유지해야 되고, 세 번째, 배터리의 전압을 제한했습니다. 48V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기자전거가 왜 안전하냐고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전기자전거는 가속에서 자유롭습니다. 속도를 붙이는데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서 도로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아서 위험할 거라고 예상되면 충분히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속도를 붙이는데 힘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인 자전거나 로드, 일반적인 자전거들은 앞에 상황이 안 좋으면 속도를 줄이면 다시 붙이기가 너무 힘드니까 후보길이나 앞에 상황이 안 좋아도 속도를 최대한 줄이지 않고 위험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자전거는 속도를 마음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스쿠트가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전기자전거 그러면 뭐 방귀 있기만 하고 가고 페달을 밟지 않아도 가고 이런 스쿠터하고 많이 논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잘 보면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의 한 부류일 뿐이지 스쿠터가 아닙니다.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는 중량 제한, 속도 제한,
그리고 전압 제한 이런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 속에 범주에 들어가야지만 전기 자전거로 분류가 되고 그 범주를 벗어나는 순간 이건 전기 자전거가 아니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스쿠터로 구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게도 다를 뿐만 아니라 아예 다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쿠터가 아닌데 스쿠터로 착각을 하니까 위험할 거라는 생각 그리고 무겁다는 생각이 다 갖추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전기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다르지 않게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자전거에 한해서 e-바이크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모타에만 의존하다 보면 스쿠터가 됩니다. 전기 자전거는 스쿠터가 아닙니다. 전기 자전거도 페달링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기면 가는 게 아니고 페달링을 해야지만 모터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걸 잘 이용하면 전기 자전거만의 페달링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를 타다 보면 모터가 일정한 회전수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파스 단계로 1, 2, 3, 4, 5, 아니면 뭐 9, 3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그 파스 단계에 따라서 정해진 속도와 힘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파스 1일 경우에 시속 15km에서 최고 파워의 30% 정도가 나온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15km니까 16km로 달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차단됩니다. 그러면 16km 달릴 때는 내 힘으로 그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들겠죠? 이런 게 파스 2를 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18km나 20km가 나오는데 그래서 21km로 달리게 되면 다시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모터의 회전수보다 페달링이 빨라지면 전기는 제로가 됩니다. 그렇지만 모터의 회전수에 건져갈 때까지는 전기의 도움을 계속 받게 되고 실제 모터 회전수보다 많이 떨어지면 전기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럼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될 수 있으면 모터의 회전수를 도와주거나 초월해서 운동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면 페달링을 빨리 해서 모터보다 더 빨리 내가 밟게 되면 전기 에너지는 공회전 수준인 10W 내외로 들어갑니다. 10W 기준은 이틀 동안 계속 켜놔도 모터가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페달링하는 방법을 그 자전거, 내가 가진 전기 자전거의 특성에 맞춰서 페달링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됩니다. 특히 요즘 나오는 고급 자전거들은 계기판에 실시간으로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 양이 표시가 됩니다. 센터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적게 나오게 혹은 나오지 않게끔 페달링을 맞춰서 하시면 전기 에너지는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터리 한 팩으로 하루 종일 타도 앵꼬시킬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e-바이크를 타야 되는 10가지 이유와 e-바이크와 스쿠터의 차이점 그리고 e-바이크의 페달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빨리 한번 e-바이크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